합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계기는 제가 트레이딩 영상을 올리면서 대부분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걸 알고도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패턴 매매 아니면 뭐 RSI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자신만의 트레이딩 방법으로 트레이딩 한다는 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하는 거는 단순히 엘리어트 파동과 그 다음 패턴에 대해서 매매하는 방법들, 그 다음 피보나치를 이용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는데,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몇몇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럴 바에는 어쨌거나 만들어야 될 거, 이 트레이딩 영상을 올리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기초 영상과 실전 적용 영상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1편으로 총 한 10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기초라고 한 거는 정말 기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책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없는 부분을 제 거를 좀 경험을 넣어서 짧게, 길지 않고 짧게 좀 설명드리고,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 한 10편 정도로 좀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편을 시작으로 할 거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4가지 정도, 엘리어트 파동의 구성,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그다음 기본 피보나치 비율과 상승 조정의 시장, 그 다음에 절대 불가침의 법칙, 한 이런 4가지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장 먼저 일단 엘리어트 파동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더라도 이런 엘리어트 파동은 1, 2, 3, 4, 5 5개의 충격 파동과 그 다음에 A, B, C라는 3개의 조정 파동이 존재합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엘리어트 파동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기준이 되는 거는 이 파동이 하락을 하더라도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하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게 우리의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이 된다 라는 걸 알아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파동 안에는 1, 2, 3, 4, 5 이 충격 파동에도 5개, 각 파동에는 5개 파동씩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존재합니다.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존재하고, 또한 조정 파동에도 충격 파동과 같은 이런 파동의 숫자 5개가 내려오고, 또 3개가 상승하고, 또 5개가 내려와서 파동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책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상승 국면 파동에 대한 숫자, 그 다음에 이건 하락 국면인데, 하락 국면에 대한 파동의 숫자. 그래서 서로가 당연히 다르지만 이게 왜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하지는 않았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할까, 그냥 아는 거 아닌가, 5개, 3개, 5개, 3개, 5개 이렇게만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실제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서야 이거의 중요함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봤을 때는 이런 A, B, C, D, E 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모양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동을 그린다면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무슨 파동이냐 라고 해석하는데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파동이다, 7개 파동이 나왔으면 A, B, C 파동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그냥 이거는 단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7개 파동인지 아니면 9개 파동인지에 따라서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엘리어트 파동이 이렇게 이쁘게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 숫자로 카운팅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거는 뒤에 실전 적용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숫자 외에도 7번의 파동과 9번의 파동과 그 이후의 파동들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그때 빠른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때마다 빠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피보나치 비율 2번 파동, 요게 2번 파동입니다. 1번 파동과 2번 파동. 2번 파동은 1번 파동의 0.382 또는 0.618에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단어입니다. 경향, 경우, 경향.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파에서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로 그린다면 피보나치는 아래서부터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그릴 경우 요게 0.618 또는 0.382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ABC가. 이래서 0.618 또는 0.382 지역에서 상승할 수 있다. 3파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 피보나치 그릴 때도 실수를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거 피보나치 되돌림을 아래로부터 그 다음 최고점까지 그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던 걸 되돌렸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동은 이런 경우가 있고, 사실 경향이기 때문에 0.5일 수도 있고 0.618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0.786 이상, 여기서 0.786도 그려놨지만 0.786 이상 가는 것도 있고 또는 0.999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향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다른 파동의 숫자보다 이 두 개의 파동 이 사이에서 되돌림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1.618배가 나온다. 이것 또한 1번 파동에서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3번 파동이 1.618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있다. 처음에 여기서 올라왔던 파동이 1.618까지 3파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또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1.618까지 안 왔다. 이런 피보나치가 이런 피보나치 확장이지인데 이런 게 1.618까지 안 왔다. 그럼 3파일 경우가 좀 적고 카운팅이 잘못됐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카운팅을 다시 해보다 보면 한 파동 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반드시 최소 1.618은 넘겨줘야 되고, 1.618만 나오냐, 그게 아니라 2.618, 3.618, 4.618까지 그 이상의 파동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3파에도. 나중에 이 파동의 연장, 이런 얘기도 말씀드려보겠지만, 현재는 기초만 1번 파동에서 1.618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제가 통상 봤을 때는 그냥 A, B, C로 끝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실전에 대해서 실전 부분에 가면 다시 다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1.618을 넘기지 못하면 이렇게 A, B, C로 끝났다. 이런 경우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파동은 0.382로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이 3번 파동에 대해서 이 3번 파동에서부터 찍어서 0.382 부분까지만 이런 A, B, C가 나오는 경향이 있다 라는 설명입니다. 경향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후반부에 나가면 앞에서 여기서 0.382 되돌림이 나왔다. 그러면 요거를 색깔을 좀 바꿔서 0.382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다면 여기는 0.618이 나올 수 있고, 여기는 0.618의 되돌림이 나왔다면 이 파가 4파는 0.382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삼각 수렴이 나올 수 있고 깃발형 패턴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지금 배제하고 그것도 나중에 제가 경험했던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현재는 이런 단순한 지그재그 또는 플랫 형태의 그림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으로 나온다는 거, 여기가 0.38이면 0.618이 나올 수 있고 0.618이 나왔다면 0.382가 나올 수 있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 파동, 그 다음 저도 이 부분 세 번째 파동을 이해하느라고 꽤 시간이 걸렸지만, 이 1번 파동의 길이와 같거나 또는 1번 파동에 대한 3번 파동 길이의 0.618이다. 처음에 1번 파동에 대한 길이는 0번에서 1까지 긋고, 여기에 대한 1번 파동에 대한 길이까지 비슷하다. 이 파동의 크기는, 이 말을 하는 거고,
1번 파동과 3번 파동의 길이 0.618이라고 해서 1번 파동에 대한 3번 파동에 대한 0.618을 저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되면 대부분 38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여기 0에서부터 3이라는 거구나. 근데 책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0.618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 오파가.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B파에 대한 되돌림인데, B파에 대한 내용인데, 지그재그, 이 B파가 뭐냐면 여기 A파고 B파인 요 부분입니다. 여기는 노란색으로, 노란색이고, 여기는 이제 B파가 지그재그로 나올 경우 0.38에서 0.618, 이 되돌림이라는 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R을 찍었을 때 0.38이 요 부분 또는 0.618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 패턴이 됩니다. 지그재그. 이런 패턴의 경우는 요렇게 나오고, 그러면 단순히 0.618도 나올 수 있고, 저도 봐도 0.786 나오는 거는 확률이 매우 낮다. 제가 봤을 때도, 실제로 봤을 때도. 그래서 0.618 또는 0.382까지 올라가고 하락을 이어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책에서 나와 있던 또 불규칙 패턴, 이거는 1.236. 그래서 피보나치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본다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5개 파동 이거는 불규칙 파동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A, B, C 파동이 나오고, 그래서 A, B, C 파동 이런 식으로 나올 때 1.236까지 되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 B파동이.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서 내려가는 거는 요거에 대한 1.618까지, 이렇게 되면 이 5개 파동이 A, B, C, D, E로 1.61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불규칙 파동이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삼각형 패턴, 여기서 이제 삼각 수렴 형태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0.618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려보면 이런 삼각 수렴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0.618, 또 이거에 대한 되돌림이 0.618,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건 더 많지만 결국엔 이 정도가 기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피보나치는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상승과 조정의 시간. 보통의 상승을 제가 봤을 때는 3일, 그 다음에 하락은 1일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3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동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0일이다. 그러면 이 하락은 30일 정도의 기간으로 조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언젠가 필요하실 겁니다. 트레이딩 하시다 보면.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이러한 것도 적용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3일과 3대 1 정도 그런 비율로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요 피보나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앞에 나왔던 요런 부분을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6, 382, 0.5, 0.618, 0.786, 1, 1.236, 1.618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네 번째, 절대 불가침의 법칙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절대 불가침의 법칙은 요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2번 파동은 절대로 1번 파동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러한 것은 얘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정 파동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5개가 나왔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A, B, C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1번 파동이 나왔고 2번 파동이 나왔는데 이렇게 3번 파동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A, B, C, 보통은 A, B, C로 알겠는데 1, 2, 3, 4, 5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요거를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2번 파동은 절대 1번 파동 밑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단순히 1, 2, 3, 4, 5가 되는 거고, 여기서 올라온 건 A, B, C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1번 파동이 이 밑으로 간다는 거는 나중에 이런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럼 앞에가 5개 파동이었구나,
그럼 ABC 파동이구나. 그럼 여기는 하락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말이 안 써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충격 파동은 135 파동 중 3번 파동은 절대로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번 파동이 가장 길 경우가 가장 많고, 그래서 3번 파동이 어떠한 2 파동보다 또는 2 파동보다 가장 길어야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결국에 지금 연장이라는 말은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1파가 연장될 수도 있고 5파가 연장될 수도 있고 또한 3파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부분 1파보다 3파가 가장 많이 연장되고 그 다음 5파, 그 다음 1파는 가장 낮게, 없을 수는 없지만 가장 낮은 확률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된다면 분명히 5파가 3파보다 길어질 수 있고 또는 1파가 3파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5개 파동 중에서 3파는 절대 제일 작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일단 두 번째는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 말이 왜 나왔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 5파가 연장됐다, 3파가 1파보다 짧은데 이건 5파 연장된 거야. 이런 경우는 아예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차라리 1, 2, 3의 1, 3의 2, 3의 3을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3번 파동은 가장 작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4번 파동은 절대 1번 파동과 겹칠 수 없다. 인데 이런 그림입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A, B, C. 만약에 자기가 이게 1, 2, 3, 4, 5로 했다면 4파가 겹쳤기 때문에 5파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요건 잘못된 거고, 그렇다면 1, 2, 3의 A, B, C 이런 가능성이 있고, 또는 1, 2 그냥 1 여기서 1, 2, 3, 4, 5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은 여기서 끝난 거고 여기 새로운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파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1, 2, 3, 4, 5 이런 식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각세경 패턴 또는 이 리딩과 엔딩에서 나오는, 분명히 삼각세경이라는 거는 1, 2, 3, 4, 5로 A, B, C, D인데 이런 세 개의 파동들이 연속돼서 만들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경을 그릴 거고 이런 그림인데, 이런 그림 외에는 절대 4파가 3파보다 낮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이제 끝내기 전에 하나 더 얘기를 드려보면, 사실 처음에 저는 1, 2, 3, 4, 5라 그래가지고 1파가 이렇게 나오고 2파가 이렇게 나오고 3파가 가장 길고 4파가 이렇게 왔다가 5파가 나간다. 그리고 1파의 기준으로 뭐 이런 피보나치 비율이 있고 뭐 다 이런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요런 그림을 많이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1파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 가장 정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리딩이라는 걸 또 알게 됐습니다. 엔딩과 앞에 1파에는 약간 이런 그림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야, 이런 그림도 아니고 이런 그림? 근데 이런 그림도 정말 찾기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보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석적인.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전 여기서 그런 그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여기서 A, B, C, D, E 요런 그림, 저는 요런 그림을 사실 많이 못 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요런 그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조정에 아주 큰 상승이 진행되는 건데, 그래서 요런 그림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처음 파동에. 그래서 신생코인, 이게 1일봉이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런 신생 코인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조정을 한다면 얘는 리딩 파동으로 이런 자리에선 A, B, C 자리에서 큰 상승을 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그 각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리게 실제 차트를 보여드릴 거고, 책만 본다면 이런 것도 없고, 실제 다른 분들 강의를 듣거나 말씀 이런 유튜브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강의는 보는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 위주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위주로 저는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였는데 영상이 그래도 다른 영상보다는 저는 짧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었고 계속 만들 거고, 실전에 어떻게 하면 저처럼, 제가 트레이딩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또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만 다 보면 저 정도는 되지 않나, 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만들 거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두 번째 실전기초 2편에서 좀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